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5%, 그리고 코스닥은 1.9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도 괜찮았는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두드러진 투자 심리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예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9%가 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안정되어 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또 연준의 위원들도 계속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여가야 된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긴축에 대한 속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건데 실제 세계은행도 그렇고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투자자들은 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긴축 기조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현재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그런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중국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돌려가지고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상쇄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자들은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해도 시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딱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은행은 정치적 독립을 해야 된다.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벤트는 그냥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지표와 비교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6.6% 어떤 데서는 6.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표를 딱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2월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요 아래쪽으로 나왔다 하면은 점점 확신을 가지겠죠. 봐라, 긴축한다. 긴축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가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시장이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놓게 되면은 기대가 또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급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 시장의 투자자들도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물가가 발표가 되면은 6.5% 아래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이것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물량을 형편되는 대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에 올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올해는 금리 인상
고점을 이야기하겠지만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부터는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더라도 뭐 올해 지금 뭐 1분기 뭐 이런 이 기간 동안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는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이번 주 우리 시장으로서는 13일 또 끝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도 있습니다만은 저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의약품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쭉 보니까 오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개 종목이 됩니다. 이 종목들 종목이 좀 많아서 플래너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은 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만 검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보자. 작년 연말 정도 돼서부터는 투자자들이 막 눈, 코, 입, 뭐 전부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도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간 좀 하락이 많이 되긴 됐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년 내도록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이전에도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는 한 2년, 우리나라는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오랜 하락이 있어서 사람들의 하락이 좀 지긋지긋할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기는 사람 누가 이기냐면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물려서 들고 있던, 사서 들고 있던, 때마침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샀더니, 그때가 좋은 시기여서 어떻게든 들고 있었던 간에,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게 돼 있지, 자꾸 주식을 사서 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꾸 사서 내가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해야지, 사자마자부터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팔아야 되지 마음속으로 계속 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